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종일 TV 우수근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찍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그냥 캐주얼하게 일상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시진핑 주석이 어제 북한을 방북한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8일 어제 발표했고 내일 20일 방북을 하는데 제가 중국 당국하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무슨 목적으로 북한을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방송이 몇 개가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요. 먼저 시진핑 주석은 왜 갑자기 방북을 하나? 표면적으로는요.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1949년에 두 나라가 수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70주년 기념으로 간다라는 표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맹공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책으로 전략을 바꾸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 대한 강경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부랴부랴 시진핑 주석이 방북 같은 경우는 지난달쯤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결정된 그런 것이죠. 14년 만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가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해갖고 1박 2일 동안 간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가?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는요. 북한도 지금 미국의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궁지에 몰린 북한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지지하냐? 일단 정치적인 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든든한 후원자인 중국이 지금 북한이 힘든 상황에 몰려 있는데 방북을 한다라는 것. 시진핑 주석의 방북 자체가 북한에게는 정치적인 지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중국은 트럼프에 대한 경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 봐라. 북한이 이 상태로 나가면 또 핵실험을 할 것이고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평화와 안정을 해칠 텐데 북한을 그렇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 중국밖에 없다. 결국 우리 중국이 도와야지만 북한과 미국 너희 간의 협상도 잘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중국이 돕지 않고 방해한다거나 너희들이 너무 강공을 해서 우리도 방해하거나 회방을 한다면은 북한을 저렇게 잠잠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방해하면 너희들한테 좋을 것도 없다라는 것. 이와 같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오사카에서 전개될 G20 회의에서 그때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위치에 서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반발하면 어떡하냐? 예를 들면은 지금 상태에서 가가지고 북한을 국제 잘 몰고 있는데 가서 경제 지원을 하고 북한을 좀 안심이라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잘 안 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발하면 어떠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가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미사일 실험을 막는데 트럼프가 반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트러블 메이커인 북한을 피스 메이커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비핵화라는 것은 중국도 미국도 똑같은 목적이거든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반발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감으로써 미국 간에 지금 비핵화는 일치하지만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상의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 중국은 우리는 미국 정상회담, 미국 협상 같은 것 관심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게임인 것이지 우리의 역할이 별로 없지 않냐. 우리는 미국은 뭐라고 하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안 보지만 우리 중국은 북한과 옆에 있고 우리는 지금은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우리는 미국과 달리 미국과 북한 간의 차이가 방법상의 차이를 좁혀주러 간다든가 그런 건 전혀 의미 없다. 우리 중국은 중국의 방법대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이 우리 이웃인 중국에도 피해를 주는 그런 무자기한 행동, 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락할 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반발하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막 중국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해가지고 또 경제 제재 이탈한다라는 식으로 뭐 딴지를 걸면 어떡하냐 했더니 경제 제재 사실은 그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중국은 생각한다. 응?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국이 고개 숙이면서 미국 소리를 들어주면서 가급적 피하려고 했지만 이제 강경 조치로 선회한 이 상태에서는요. 경제 조치는 너무 일방적인 것을 잘못된 것도 있지 않냐. 우리는 옆 나라가 굶어 죽고 옆 나라가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 옆 나라가 독재이고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우리는 싫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고 아니면 솔직히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궁지에 몰린 북한이 도발하지 않아도 되게끔 도발할 필요가 없게끔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직접적인 피해를 덜 보지만 옆에 있는 우리 중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냐.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주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은요 지금 강경 대응으로 나가면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직도 국력이 역부족이라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와 같은 기류를 바라볼 때 저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친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붙어야 된다, 어느 한편에 붙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냉전이 끝난 20세기 냉전의 생각을 아직도 21세기에 갖고 오려는 지극히 한심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어느 한쪽에 붙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예를 들면은 동북아는 안정과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동북아의 그 안정과 평화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대화, 타협,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대원칙을 세우고 그 대원칙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완, 지투가 서로 협박을 하고 자기 편을 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대원칙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우리만의 길을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원칙을 지키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우리도 주도적으로 노력할 만큼 노력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결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중국에서 막 파악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토대로 제 의견을 포함해 갖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짜이젠 사요나라.